일단 굉장히 어릴 적이었어요. 7살, 8살? 9살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거 하나는 제가 원래 꿈은 천문학자가 아니라 우주비행사였는데, 우주 개발 역사나 이제 그런 걸 책을 찾아보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천문으로 관심을 옮겨가서 이제 아마 10살 때부터는 아마 계속 쭉 천문을 좋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본에 이제 소행성 탐사선 있죠, 하야부사라고. 정말 작은 멀리 있는 소행성에서 이제 시로를 갖고 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천문학적인 그런 지식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천문학에 관심을 깊게 가지게 된 계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과학영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하루는 앙부일구에 관한 수업을 했어요. 이제 앙부일구에 보시면 이제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루의 시간 나타내는 선이 있고, 이제 절기를 나타내는 선이 있는데, 그 절기를 나타내는 선이 간격이 모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또 태양의 위치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밝은 별 2개가 떠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목성이랑 금성이어서, 그 중에 아마 금성이 이제 보통 별은 서쪽으로 가는데 얘는 점점 동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하고 기록을 중점적으로 했던 걸 기억합니다. 이게 저도 천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하야부사 탐사선이 소행성을 탐사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데이터 여러 개를 보내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이 사이트에는 일본어로만 올라오잖아요. 그걸 한국어로 퍼오기에는 제가 아무래도 자유도가 좀 적어지니까 이제 한번 직접 그 내용을 읽어내오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그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주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진보가 되어 있는데, 또 영어랑 색다른 매력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러시아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2개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수학 에세이였는데, 이게 또 계기가 굉장히 웃긴 게, 계산기를 어느 날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눌러보고 값이 뭐가 나오나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팩토리얼이죠. 0 아니면 이제 자연수만 봤는데, 우연히 그 팩토리얼 거기 공란에 0.5 이런 수를 넣었는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궁금해졌죠. 대강 고민을 해본 결과 점들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곡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걸 고등학교 수준에서 유도를 했어요. 정말 힘들게. 하지만 덕분에 오히려 미적분 관련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개념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제가 가져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저는 물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문제집도 많이 풀고, 수능 기출도 뽑아다 풀고, 또 틀린 거 있으면 오답노트도 해서 다시 풀고 했는데, 물리의 탈을 쓴 그런 수학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또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직접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해답을 만들기 위해 개념을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제 실력을 쌓아갔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제가 말하긴 뭐하지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제가 제일 물리를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면접을 준비를 이전에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1차조차 붙을 그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좋게 1차가 붙었어요. 그런데 2차 면접까지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자신 성적이나 이런 데 자신감이 있던 애들은 그 전부터 면접을 준비해 왔을 테고, 그 점에서 한번 밀리지 않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문 직전까지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다,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면접을 준비를 해야 했죠. 저는
가고 싶었으니까요. 올라와 있는 면접 기출 문제들을 하나둘 풀어봤어요. 근데 든 생각이 이상하게 재밌어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 한 공부 중에서 가장 재밌었고 제가 좋아하던 어떤 공부 방식이 정해진 답을 찾아 가는 게 아니라 답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거의 가장 합리적인 답을 도출해가는 그 과정,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을 도전한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면접 문제를 푸는 과정이 그 과정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그 물리를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해본 그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한 순간이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면접 당일에는 정말 떨렸죠. 수능학은 좀 더 다른 그런 떨림이었어요. 그때 제가 면접의 경쟁률이 2대1이었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거 나 2분의 1 서울예생 됐는데 이거 완전체가 돼야겠다, 뭐 요런 생각이 들면서 떨렸어요. 이제 그러고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크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한 문제는 고등학교 물투 시간에 수업을 그래도 들었던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그때 수업 열심히 안 들었으면 이거 못 푼다. 그래서 과거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저를 칭찬했고, 그 두 번째 문제는 그 역학 문제를 조금 고등학교 범위에서 낼 수 있는 한 최대한 심화 내용으로 낸 문제였어요. 다 풀고 이제 A4지, 주어진 A4지에 풀이 과정을 적고 면접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 두 분 앞에 이제 앉았어요. 이제 첫 번째 문제까지는 이제 조금 말실수했던 거 빼고는 잘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제가 문제 이해를 큰 줄기에서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속으로 한 몇만 번은 되뇌이다가 이제 살며시 제가 풀고 들어간 종이를 옆에 두고 교수님 두 분과 눈을 마주치며 즉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제가 과거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했던 게 거기서 빛을 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내 활동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게 열심히 참여하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걸 넘어서 이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한 발자국씩은 더 나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적도 이제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빛나는 부분들을 알아봐 줄 거니까요.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요즘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이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한 해만 코로나를 겪고 이제 이렇게 대학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고2 때부터 이제 코로나를 겪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고생 끝에는 분명히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학에 와서 느낀 게, 이전에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절로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하지만 대학교만큼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진심, 그 반짝임, 그 모든 거를 다 알아봐 줄 거라 생각하니까요. 오늘도 열정을 불태우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